지금 북한 내부 상황 초보적인 생필품조차 제공 못하고 있는 와중에 북한에 대해 경제 봉쇄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제는 북한 스스로 봉쇄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쓰고 사는 모든 생활 필수품들에 대한 수입을 축소하거나 국산품으로 대체하려는 김정은의 새로운 지시가 강력하게 하달됐기 때문입니다. 당장 주민들이 먹고 사는 생활 필수품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룰 수 없는 것을 김정은이 지시 한마디면 다 되는 줄 알고 사람들을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70년간 북한을 통치해온 김씨 3부자는 북한 경제를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붕괴의 기적 사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게 국가 경제를 철저히 망하게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 한미 연합특수전 훈련은 보란듯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 방식으로 볼 때 한미가 김정은 등 북한 수뇌부를 제거하는 이른바 참수작전에 대비한 훈련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어서 이에 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직접 본인이 북한의 최악 상황을 했으며 이 충격 발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또한 김정은이가 지금 반체제 행위에 북한 내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동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정은 지방의 초보적인 생필품조차 제공 못해 당정 심각한 문제. 김정은 매우 이례적으로 북한의 최악의 상태 충격 발언. 김정은이 지방 책임비서들에게 경제 상황 개선을 요구하면서 강도 높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은이가 직접 북한 내부가 지금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인지 충격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지방공업 발전의 획기적인 이정표를 확정 명시함에 목표를 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회의가 지난 23일부터 24일 김정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이는 이 회의에서 현재 지방 인민들에게 기초식품과 식료품, 소비품을 비롯한 초보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원만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당과 정부에 있어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정치적 문제라고 충격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김정은이는 이 과업 수행을 놓고 일부 정책 지도 부서들과 경제 기관들에서는 현실적이며 혁명적인 기능 가능성을 찾지 못하고 말로 굼떼고 있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김정은이는 근본 전원회의에서까지도 조건이 유리한 몇 개의 시군들에게만 지방공업 이 공장들을 건설하고 나머지 시군들은 앞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준비나 다그치는 것으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며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는 이런 태도가 이어진다면 우리 당의 경제 발전 정책을 똑똑히 집행할 수 없으며 언제 가도 인민 생활에서 뚜렷한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음을 군말 없이 구실 없이 인정해야 한다라고 해 회의 참가자들을 몰아세웠습니다. 김정은이는 이어 지금 전반적인 지방 경제가 초보적인 조건도 갖추지 못한 매우 한심한 상태라며 소극적인 것은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할 수 있으며 또 할 것이다 라고 해야만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정은이는 우리 당의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은 지난 시기 말로만 해오던 이상과 선전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 계획성을 띤 실행 담보를 바탕으로 결단한 하나의 거대한 변화적 노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방발전 20 곱하기 10 정책은 김정은이 지난 15일 최고인민회의의 제14기 10차 회의 시정연설에서 밝힌 지방경제 개선을 위한 국가적 대책입니다. 매년 20개 군의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해 10년 안에 전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 문화생활 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정은이는 도별로 해마다 2개 군의 지방공업 공장을 건설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위해 인민군을 순차적으로 동원하는 계획을 세우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정은 명령서 지방공업 혁명을 일으킬 때 대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9차 정치국 확대 회의 결정 관철 투쟁에 인민군 부대들을 동원할 때 대하여에 김정은이는 서명을 했습니다. 김정은이는 또 당 중앙은 지방 발전 정책 집행 정령을 놓고 도, 시, 군, 당 책임 비서들의 당성, 인민성, 책임성에 대하여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당의 지방 담당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하게 예고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묘양산 정치국 확대회의가 가지는 전략적 의의를 김정은이 높게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방발전 정책을 논한 자리인 만큼 평양의 통상적인 청사가 아니라 평안북도와 자강도 경계에 있는 묘양산에서 회의를 연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은 미사일 총국이 개발 중에 있는 신형 전략 순항미사일 불화살 3-31형 첫 시험 발사를 24일 진행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어 해당 시험은 주변 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지역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총국은 이번 시험이 무기 체계의 부단한 갱신 과정이며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지금 현재 북한의 내부 한마디로 북한의 내부 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북한 김정은 정권 반체제 행위 우려에 의형제 단속, 북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 김정은 당국이 혈연이 아닌 남성들이 위형제를 맺고 사적 모임을 갖는 행위를 반체제 요소로 규정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지금 이러한 김정은의 정책에 의해 북한 내부가 난리가 났습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은 지난 10일 신의주 도시건설사업소 노동자 3명이 각각 보위부에 불려가 이틀간 강력한 취조를 받고 나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도시건설사업소는 각 시, 군마다 자리하고 있는 국영기업으로 종업원은 시, 군 규모에 따라 300명에서 500명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식통은 30대 남성들 3명이 보위부에 불려간 이유는 2년 전 위형제를 맺고 가족의 생일과 명절마다 모여 술을 마시는 등 사적인 모임이 많았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들이 가깝게 지내는 것은 공장 노동자들도 알고 있었지만 위형제라는 것은 몰랐다라며 그런데 최근 보위부 정보원들이 이를 파악하고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역 보위부는 이들을 각각 조사하며 사적인 모임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따졌고 3명 모두 사적 대화뿐 체제를 비방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말해 풀어놨지만 위형제 모임을 다시 갖지 않겠다는 서류에 지장을 찍고 나왔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입니다.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도 지난주 신의주 낙원기계공장 종업원 모임에서는 살기 어렵다고 끼리끼리 모여 체제를 비난하는 현상을 뿌리 뽑는 계급쟁이 올 한 해 집중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당 간부가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남성들이 모여 위형제를 맺고 비밀 조직처럼 몰래 만나는 행위를 반체제 모임의 원상으로 색출하고 법적 칼날로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이에 공장 노동자들 속에서는 어디서 반체제 사건이 터진 게 아니냐라며 왜 갑자기 위형제를 거론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에서 위형제와
관련된 인식은 지난 1987년 예술영화촬영소 왕대산 창작단이 5부작 예술영화 임꺽정을 제작하고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방영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영화는 권력의 횡포로 사무친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청석골에서 활약한 임꺽정을 소재로 다룬 영화인데 1990년대 국가 식량 배급이 중단되고 아사자가 발생하자 영화 주제가 나서라 위영제어가 북한 주민들 속에서 유행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북한은 2000년대 중반 임꺽정 영화를 대중매체로 방영하는 것을 중단하고 영화 주제가도 부르지 못하도록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생활난이 깊어지고 당국에 대한 불만이 깊어질수록 임꺽정 영화의 주제가 나서라 위영제어를 몰래 불러왔는데 최근 코로나 생활고가 장기화되면서 다시 이 노래를 몰래 부르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입니다. 소식통은 당국이 지금 위영제를 비롯한 사적 모임 단속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먹고 살기 힘들어 범죄가 늘어나고 이에 당국의 통제가 심해지자 민심 위반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임꺽정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통제하더니 이제는 위형제의 모임까지 반역으로 몰아세우려 하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성산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북한 방방곡곡에 있는 돈주들의 일명 조직, 그러니까 요즘 북한의 돈주들은 돈을 주고 인민군 특수부대 출신들을 자기의 친위대, 자기의 결사대로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돈주들의 돈을 시도 때도 없이 약탈을 해 가니 돈이 많은 돈주들은 돈을 주고 북한군 특수부대 출신 경보병 및 이 저격부대 출신의 이 젊은 청년들을 본인의 사조직, 일종의 친위대처럼 고용한단 말입니다. 이 특수부대 출신의 청년들을 자기의 조직,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건달, 깡패 조직처럼 자기 휘하에 두고 보위원들과 안전원들이 돈을 약탈하려고 오면 이 청년들이, 친위대 청년들이 돌격대처럼 나서서 걔네들을 물리친단 말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돈주들이 고용한 이런 깡패들, 조직들이 많아지자 북한 김정은 정권은 북한의 방방곡곡에 북한 보위성 또한 사회안전성 특수부대 출신의 강력한 시위 탄압대를 대대적으로 내려보내 이들을 지금 잡겠다고 하는데 돈주들이 돈을 주고 고용한 이 청년 돌격대 애들, 친위대 애들이 걔네들과 한번 붙으면 그야말로 피바람이 분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황해남도에 있는 돈주가 고용했던 조직원 약 14명이 그들을 체포하겠다고 왔던 국가보위성 안전원들 4명과 싸움이 붙었는데 그야말로 그 4명이 머리가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후에 그 돈주들의 친위대는 샅샅이 흩어졌으며 중앙국가보위부에서 수사를 하자 그 돈주는 나는 그들을 고용한 적이 없다 라며 발뺌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들은 북한 전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평양의 알 소식통은 이에 대해 지금 북한 사회안전부와 국가보위부, 인민군 보위사령부 공권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있다면 바로 돈주들이 고용한 청년 돌격대, 청년 친위대, 쉽게 말하면 돈주들의 깡패들, 이들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WTR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평양의 외무성 소식을 인용해서 머지않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윤석열 정권을 향해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할 것이다 라며 윤석열 정권의 강력한
압박에 이제 김정은이가 머지않아 한국 정부에 대고 대화를 하자, 이 제안을 할 것이다 라고 저의 내부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북한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습니다. 연일 도발에 한미 특수부대 김정은이 보란듯이 김정은 참수훈련 공개했습니다. 점점 김정은을 향한 우리 한미연합 칼끝이 점점 예리해지고 있죠.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김정은 연일 도발에 한미 특수부대 보란듯이 김정은 참수작전 공개, 화살, 불화살 등 전략 순항 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지도하며 연일 핵 추진 잠수함, 핵잠 건조 사업의 진전을 시사한 김정은이 이번에는 서해의 남포 군함 조선소를 방문해 선박 건조 사업들을 계획대로 무조건 집행하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김정은이가 공개적으로 강조한 핵 잠수함 전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이에 대해 이미 외신들, 군사 전문가들은 김정은이가 연일 공개하는 순항 미사일과 또 핵 잠수함,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외신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관영 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서해와 접한 평안남도 남포의 군함 조선소를 방문했다라며 관련 사진들도 공개했습니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나라의 해상 주권을 굳건히 하고 전쟁 준비를 다그치는 데에서 해군 무력 강화는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군에서 가장 전력이 한심스러운 게 공군 다음으로 해군 아닙니까? 이 해군이 무슨 이 해군의 무력 강화는 제일 중차대한 문제라고 강조한 김정은이가 얼마나 한심스러우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이어서 김정은이 당 제8차 대회가 결정한 각종 함선들의 건조 실태와 새로운 방대한 계획 사업의 준비를 상세히 보고받고 선박 건조 사업들을 5개년 계획 기간 내에 무조건 집행하라고 지시했다라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김정은이는 대규모 군수 선박 건조 기지인 남포 조선소는 해군 무력 강화에 중임을 맡고 있다라는 발언도 했습니다. 앞서서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과 5대 과업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해군력 확보와 관련해서는 핵 동력 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보유가 포함이 됐습니다. 이날 김정은의 행보는 결국 핵 잠수함을 차질 없이 건조하라는 지시인 셈입니다. 실제 김정은이는 새해 들어 신포, 남포 해군 기지를 연이어 방문하면서 핵잠 건조를 재촉하고 있습니다. 서해와 접한 남포 조선소는 동해의 함경남도 신포 잠수함 기지와 더불어 북한의 해군 기지와 조선소를 겸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포 조선소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위한 것으로 보이는 수중 바지선이 정박한 게 민간 위성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앞서서 김정은이는 지난 28일에는 동해의 신포 기지를 방문해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 SLCM 불화살 3-31형 시험 발사를 현지지도 했습니다. SLBM, SLCM 등 수중 핵 투발 수단을 다양화하려는 시도로 읽혔습니다. 여기에 이론적으로는 무한 기동이 가능한 한반도 전역은 물론 미 본토 인근 해역까지 은밀히 운용할 수 있는 핵잠까지 갖추겠다는 계획입니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 교수는 김정은의 지시는 신포, 남포 조선소를 동시에 가동해서라도 계획대로 핵 잠수함을 만들라는 의미라며 한국의 킬 체인 등 선제 타격을 염두에 두고 핵잠을 개발해 SLBM,
SLCM을 탑재해 수중으로 핵무기를 감추는 게 목적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미국의 핵 전력 잠수함이 한반도 지역에 무려 3척이나 있죠. 얼마나 김정은이가 두려우면 이렇게 부들부들거리겠습니까? 자, 같은 날 육군은 올해 처음으로 한미연합 특수부대의 특수작전훈련을 실시했다라며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공개입니다. 육군은 이날 육군 특수전사령부 비호여단 예하 북극성 대대와 미국 육군 1 특수전단이 지난달 22일부터 2일까지 경기 포천의 주한미군 로드리게스 훈련장에서 연합훈련을 실시했다라며 이번 연합훈련은 연합작전 수행 절차 숙달과 침투, 표적 사살 등 개인 전투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연합 특수부대가 특수작전을 통상 북한에 대한 적진 침투 작전 임무를 말합니다. 일각에서는 적 수뇌부 제거 작전, 즉 김정은 참수 작전을 대놓고 공개한 것은 그만큼 김정은 정권에 대한 강력한 압박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통상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한미 특수부대의 특수부대 훈련이 이날 상세하게 공개한 것은 연초부터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겨냥한 공개 메시지. 한미는 지난해 12월에도 김정은 참수 훈련이라는 특수작전 훈련을 공개했는데 2달 만에 또 특수부대 훈련을 추가로 공개한 것입니다. 이번 김정은의 참수 작전 훈련, 이 훈련에 참여한 미1 특수전단은 그린베레로 주로 불립니다. 미 육군 특수부대의 7개 특수전단 가운데 태평양 동남아 지역 작전을 담당합니다. 육군이 공개한 영상에는 특수부대 대원들이 사람 표종을 향해 3차례에 걸쳐 총 6발의 사격을 하고 침투를 가정한 시가지 전투훈련장에서 표적을 사격하는 훈련 장면 등이 포함됐습니다. 군은 주 야간 사격술 훈련과 전투사격, 소부대 전투기술, 특수정찰, 항공 화력 유도 등 전시 임무를 고려한 전술 과제를 집중적으로 훈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야외 기동 훈련에서는 침투와 특수정찰을 통해 주요 목표물을 식별하고 아군의 항공 화력을 유도해 목표 표적을 파괴하는 훈련도 가졌습니다. 한미 간 팀워크 점검을 위해 양국 특전 대원들을 하나의 팀으로 혼합 편성해 1박 2일간 철야 작전을 진행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며 한미연합 특수부대가 원팀이 되어 김정은의 이 최고사령부나 또한 북한에 침투를 해 김정은을 참수하는 훈련의 본질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으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발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난 12월 18일 북한이 고체연료 기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화성 18형을 발사하자 합동참모본부는 이튿날 한미 특수부대의 북한 침투훈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적 수뇌부 제거 임무를 공개해 김정은을 압박하려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한미의 김정은 참수작전이나 전략 자산 전개, 그 전개를 추가로 공개할 용의가 있느냐라는 언론의 질문에 추가 옵션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신원식 장관은 스텔스 이 17비행 전단을 가가지고 이 스텔스 전투기 언제 평양으로 갈지 모른다. 김정은 제거의 최선봉에 서야 한다라고 김정은을 박살을 내셨죠. 자, 저의 WTR이 정말 기가 막힌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정성산 TV, 정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북한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화합시다 라는 것을 제안할 것이라고 얼마 전 평양 외무성 소식에 밝은 R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이후부터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강하게 몰아붙였댔습니다. 강하게 몰아붙인 것은 군사적 도발 수위를 올리고 북한 훈련의 수위를 올리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모양새로 갔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정권의 그 강력한 압박에는 무엇이 있었다? 얼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김정은이는 직접 대한민국 것들, 남조선, 우리의 핵 무력으로 남반부, 남조선을 해방시키겠다라는 말까지 했었지요. 또한 김여정까지 나서서 얼마 전에 문재인을 강하게 비판하지 않았댔습니까? 여러 상황들을 보면 김여정이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8번 정도의 윤석열 정부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메시지를 보냈는데 대부분 문재인이는 까지만 윤석열 정부는 까지 않고 애들러서 비판의 수위를 낮춘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평양의 R 소식통은 지금 현재 북한 당 간부들에게까지 확대된 이 한류 때문에 김정은이가 대경로했으며 당 간부들에게까지 퍼진 이 한류 때문에 사실상 당 간부들에게 너희들 남조선은 우리의 통일 상대가 아니야. 너희들 남조선에 대한 꿈을 깨. 통일, 우리 김정은 장군님 시대에는 남조선은 우리 민족이 아니야. 우리가 들이까야 할 적이야, 적. 이라며 사실상 대한민국 것들이라고 한 것은 당 간부들에 대한 우식화를 잡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북한은 최악의 식량난에 북한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연일 속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초창기엔 윤석열 정부가 탄생된 이후 초창기에는 강력하게 가고 또한 연일 군사적 도발의 수위를 올리고 있지만 김정은이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이제 7차 핵실험뿐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와 또 윤석열 정부의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싸울 테면 싸워보자 연일 압박하니 이제 김정은이 안 되는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에 김정은이가 작년에 러시아에 포탄과 북한 무기를 보냈지만 약 10억 달러어치의 돈을 러시아에서 주질 않아서 북한 내부가 장난이 아닙니다. 러시아에서 김정은이가 무기를 보냈는데 밀가루나 사탕가루, 기름, 식용유 이런 것들은 좀 들어왔는데 현찰이 안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로 가다가는 북한은 3년, 2년을 못 견딘다라는 것이 북한 당 간부들의 소식입니다. 이에 이 북한의 조직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조영원 또 김여정이가 더 이상은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이렇게 가다가는 중국에게도 지원을 못 받고 러시아에게도 지원을 못 받을 것 같으니 이제 머지않아 이 기간은 올해 한 6월 달부터 8월 달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김정은이가 올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할 것입니다. 대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은 그만큼 북한이 최악의 상태이며 어떻게 하든 한국을 설득을 해 쌀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절대 북한과 대화를 하면 안 된다라고 평양의 R 소식통은 전해왔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기분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겁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